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말에 있었던 SNL 배성우 씨 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L이라는 것은 이 사회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도 참 재밌어 하는데, 좋아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논란 세탁소, 또 이미지 세탁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가스라이팅의 주인공이었던 서혜지 씨가 나왔고요. 요번에는 음주운전으로 한동안 자숙을 거쳤던 배성우 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엿보였습니다. 네, 당연히 뭐 사건 사고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망가지고 재미를 주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속죄의 컨셉을 잡고 다시 복귀하려는 시도 자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들의 욕망에 충실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이 욕망의 용광로 같은 그 프로그램 하나가 욕망의 용광로 같은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의 욕망, 출연진의 욕망, 그 다음에 우리 대중의 욕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작진의 욕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슈를 소비하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논란의 인물을 캐스팅하게 됩니다. 논란의 인물은 그 자체가 클릭 유도 장치가 돼요. 맞잖아요. 그 수많은 뉴스거리들이 쭉 있는데 배성우, 복귀, 뭐 이러면 한 번이라도 눌러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뉴스 검색을 하다가 그분의 복귀, SNL에 출연한다. 이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트래픽을 몰고는 이슈 메이커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을 복귀시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야. 이렇게 이슈 메이커로 보는 거죠. 또 여기서는요, 이 심리적 어떤 양면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비난과 관심이요. 이 대중은 비난과 관심을 함께 지니고 이 스타, 연예인, 유명인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이 논란을 만들어서 화제성 컨텐츠로 이용하려고 하죠. 맞죠? 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용서의 서사를 통해서 감정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물이 나와서 반성하고 또 망가지고 또 웃음을 주고 막 다 내려놓잖아요. 뭐 성적인 유머 아니면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결국 재기의 서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국에서는 어떤 감정선을 유도할까요? 그것은 이 감정 곡선을 설계하게 되는데 대중의 심리를 어떤 길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비난했고 우리는 비난했죠. 그리고 그들은 반성하고요. 또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감정을 조작하고 기획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게 되죠. 욕하면서도 봐주겠지. 일부러 이런 인물을 딱 캐스팅을 하게 되면 시청률, 화제성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왜요? 대중의 기본적인 심리는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청률이라든지 화제성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역작용. 야, 네가 왜 벌써 나와? 우린 용서 못했어. 그거는 결국 이 출연자, 그죠? 배성우 씨나 서혜지 씨가 감당할 몫이지 이 SNL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몫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작자 입장에서 방송국 입장에서는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란의 인물들을 계속 다시 발굴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연자의 심리도 있겠죠? 그죠? 자, 출연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럴 때 기본적으로 갖는 심리는 뭐냐면 기억은 흐려지고 노출은 이미지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연예인들, 모든 사건 사고를 터뜨린 연예인들은 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들, 스캔들은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맞죠?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잘못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출연자는 결국 미디어에 자꾸 노출되게 되면 그 잘못된 거, 사건, 사고는 희석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미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SNL, 그죠?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뭐예요? 웃음을 이용해서 정서적 용서, 정서적 화해를 유도하는 겁니다. 코미디라는 것이 특성이 있죠. 심리적인 어떤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방어하고 긴장하면 웃음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웃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웃음이죠. 그러니까 출연자들은 결국 웃음을 통해서 대중의 분노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이 SNL을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욕망을 통해서 더 많은 사건, 사고를 터뜨렸던 사람들이 계속 SNL에 출연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너무너무 그것이 지겹고 반복적이고 재미없다 그러면 이제 시청률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짓은 안 하겠죠. 또 있습니다. 출연자 입장에서는요. 자기 회복 욕구가 있어요. 연예인의 정체성과 생계는 결국 대중의 시선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쳐다봐주고 많이 관심을 가져줄수록 그들은 권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논란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잊혀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면 어떡하지? 이제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SNL 같은 아주 강한 노출이 보장된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에요. 1시간 동안 내가 호스트가 돼서 마음껏, 그죠? 자기를 뽐낼 수 있고 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꼭 긍정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내가 회복한다는 거.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이 출연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기 정당화와 반동 형성이라는 이상한 그 심리 상태를 가지게 돼요. 자기 정당화 뭐죠? 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또 반동 형성은 뭐예요? 야,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해야 돼. 자신감 있게. 아예 망가지고 진짜 막 제대로 하면 분명히 인정받을 거야.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출연자의 욕망은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중의 욕망은 어떨까요? 왜 이런 프로그램을 욕을 하면서 볼까요? 누가 사고 치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을 지켜보게 될까요? 첫 번째,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란의 인물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 우위를 확인하죠. 이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안정시키려는 심리적 보상을 갖습니다. 이거는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많이 해요. 친구 욕하면서 내가 어떤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또 심리적 보상을 받습니다. 내가 쟤보다 나아. 뭐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바람 폈다. 뭐 이러면 막 모여가지고 3박 4일씩 그 사람 씹어댑니다. 네,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면 나의 정체성이 강화되니까요.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신이 자아가 풍요롭지 않은 자들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제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무너진 자에 대한 이 통제 욕망이 있어요. 대중은 한때 잘 나갔던 사람, 그것을 무너지는 것, 그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거 있죠. 사고 치고 사건, 사고에 연루돼 있고 이럴 때, 이 무너질 때 잠시나마 그것을 보면서 권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복귀하려고 할 때, 복귀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복귀할 만한 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볼게. 반성을 많이 했나 안 했나 볼게. 이거는 단순히
SNL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인터뷰가 건방지다, 인터뷰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심판자의 역할에서 이 스타, 유명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욕망이 이 무너진 자에 대한 통제 욕망과 심판자의 욕망이 함께 결합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용서, 서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로망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옹졸해서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여서 그래서 용서를 쉽게 할 수 없겠지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돼요.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회복과 변화의 스토리를 원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성이라든지 내가 또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그만 미워하자, 이런 정서적 작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연인 사이에서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자꾸 사건 사고가 생기고 막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반복돼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래 용서하자, 이렇게 돼요. 그거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것, 대상을 미워하는 것, 상당히 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또 반면에 용서하는 건요,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고 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냥 주변 사람들 미워하고 옹졸하게 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정리하자면 방송사의 욕망은 뭐죠? 화제성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서사를 설계하고, 또 대중의 어떤 도덕적 이중잣대를 활용해서 시청률을 땡기려고 하는 거고, 출연자는 어떻죠? 자신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이런 SNL 같은 프로그램에서 출연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대중은 어떻죠?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 통제도 하고 심판도 하는 그런 이중적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서사를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대중이 정말 잊을까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대중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심리는 다시 또 실수하냐,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는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폭발합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집단 대중의 어떤 감정이 그만큼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중은 연예인이나 스타를 바라볼 때 관음과 심판, 그 이중적 구조, 이 위치, 그 위치에서 유명인들,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SNL을 통해서 각자의 욕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생활이 풍요롭고 내 생활이 재밌으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TV 보는 것도 좋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은데, 나의 생활에 먼저 충실하시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삶이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